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2번째 시즌의 5번째 강의, 인생의 주문입니다. 요즘 제가 강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즌 22까지 하는 동안 동영상을 올린 게 2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한 얘기를 또 뻔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9개월을 쉬었습니다. 작은 샘물에 있는 물을 퍼담다 보면은 물이 금방 바닥을 드러내지요. 그런데 한동안 기다리면 물이 다시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9개월간 샘물에 찬 시원한 물을 한 대접 퍼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한 얘기 또 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저도 공부가 되기 때문이죠. 저라고 해서 사람 아닌가요?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고 생각에 끌려다니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저도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 보면은 그때는 청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늙어가고 있으니 이런저런 회한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분들과 제가 이 유튜브를 올리는 이유는 이 유튜브 듣는 분들과 제 경험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일 뿐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기서 떠들고 있겠습니까? 그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서로 공감했으면 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사에 철갑을 두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리 맞고 저리 맞을 때도 있고 인생에 내동댕이 쳐질 때도 있었습니다. 단지 과거에 아픈 상처가 되게 심했고 인생을 살면서 큰 고통을 치르다 보니까 그게 10여 년 전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그리고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통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고. 고통이 있어야지 마음 공부한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통을, 아픔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서 처음에는 명상책을 사서 보고 독학으로 명상을 하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다리가 저리고 아픈지 30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30분이 뭡니까? 15분 정도 되면은 다리 저리기 시작하죠. 아주 드물게 1시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명상 방석에 앉아서 코로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주시하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픈 것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뭘까요? 명상하신 분 잘 아실 거예요. TV에서도 그거 본 적 있으시죠? 스님들 참선하시다가 졸면 어때요? 큰 스님이 죽비로 한 대씩 때리죠. 졸음 쫓아내려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바로 혼침입니다. 어려운 말로 혼침이지. 졸린 걸 말하죠.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 저는 명상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잠이 잘 옵니다. 잠이 거의 올 듯 말 듯 할 때 그 명상을 하면서 말이에요. 얼른 침대로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명상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이 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공간은 고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조급하게 살고 바쁘게 사는 분들은 숨이 턱에 차도록 일하는 동안 하루 5분에서 10분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어집니다. 그저 지금 이 시간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는 미래로, 과거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걱정을 만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명상을 하면 현재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미래로, 과거로 생각이 원숭이처럼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는 것을 멈춘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로는 현재를 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도를 통한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면 문제는 현재에 머물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현재에 머무는 장점이 있지만 그게 또 어려워요. 불굴의 의지로 현재에 머물려고 하다 보면 코가 간지러운 것 같고 발저림이 신경 쓰이고 내일 카드값이 걱정이 되고 어제 직장 상사한테 들은 안 좋은 얘기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에 취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 어제 회식을 해서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10분만 하고 쉬자는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명상을 하고 있는 것도 잊을 정도로 생각의 홍수가 밀려오죠. 그래서 이제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코로 들숨과 날숨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볼 때쯤이면 이미 집을 몇 채나 지었다 허물었다 하는 시간이 흘러갈 때입니다. 그리고 혼침, 졸음은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요. 게다가 10분 정도 지나고부터는 다리가 저리기 시작합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30분을 버티면 다리가 저리다 못해 아파오죠. 그렇게 해서 명상은 끝이 나고 맙니다. 보통은.
이것은 저의 명상기일 뿐, 명상을 4~5시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장자불화라고 밤을 새서 눕지 않고 참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능력 부족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잠깐이라도 맛보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기분과 내면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경험은 정말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0분에서 30분 정도만 바짝하고 졸림과 잡념에서 벗어나서 그 시간 동안만요 한다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역시 생각이 문제죠.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요리할 수 있다면 도가 통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을 조절하고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는 마음고생의 90%는 없어질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힘들까요? 남은 한 달 동안 매일 시험을 보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시험날 아프면 어떡하나, 혹시 코로나라도 걸려서 시험을 못 보는 거 아닐까, 시험 볼 때 너무 긴장이 돼서 머리가 백지처럼 하얗게 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실수해서 답안지를 밀렸으면 어떻게 하나. 남은 한 달 동안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혹시 장염이라도 알아서 컨디션이 엉망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보는 과목 중에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나. 올해는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서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해야 부모님한테 체면이 설 텐데 떨어지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집에 있을 수 있을까? 또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뭘 해야 하나? 그래도 3년이나 준비한 시험인데 다른 시험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닌가? 평생 캥거루족처럼 부모님한테 얹혀 살아야 하는 팔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친구들은 또 어떻게 보고 친척들 얼굴은 또 어떻게 본단 말인가 등 시험을 한 달 앞둔 이 사람의 생각은 이미 인생의 전 지도를 다 그려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시험 공부로 인한 생각의 홍수가 힘이 든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힘들 게 없습니다. 물론 공부가 힘든 건 사실이죠. 하지만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한 달 후에 시험을 볼 때만 걱정하면 됩니다. 그날만요. 늦게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시험 당일도 아침이나
걱정이 되지 시험을 치르게 되면 시험에 몰두해서 걱정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시험 과목을 암기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밖에 없는데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고3 수험생이 왜 힘들까요? 고3 수험생도 1년 내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마음의 시험 말입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느라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처럼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 생각을 되뇌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지금만 생각하자. 걱정은 시험 당일날 아침이나 하자고 말입니다. 지금만 생각한다면 공부의 능률도 오르고 공부하는 것도 덜 지겹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침체되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할 일만 하자, 지금만 생각하자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문처럼 매일매일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습성은 바뀌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힐 게 뻔하니까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살만합니다. 이런 주문을 외워서 잘 통한다면 하루하루가 시험을 한 달 앞두고도 힘들지 않습니다. 봐왔던 참고서를 여러 번 외우고 지금까지 시험 봤던 시험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하면서 한 달을 보낸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는 기색을 보이거나 생각이 이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주문을 마음속으로 외우십시오. 지금만 생각하자. 지금 할 일만 하자. 이렇게 되뇌이십시오. 이런 주문은 평생 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장난에 놀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주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저당 잡히는 경우가 과거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죠. 그래서 그때 가서 생각하자. 바로 그 시점에서 생각하자고 말입니다. 저도 진료할 때 그 얘기 많이 해요. 아들이 혼사를 앞두고 있다는 둥,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아들이 만나고 있어서 속상하다는 둥.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수험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한 임산부도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전전긍긍하고 승진 결과를 앞둔 직장인도 그렇고 자식이 결혼식을 앞둔 부모도 그렇고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아버지도 그렇고 제사를 앞둔 며느리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남자도
여자가 변심할까봐 그렇게 다들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걱정과 고민은 예외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문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생각해.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든 흘러갑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승진이 안 돼도, 파혼이 되더라도, 여자가 떠나도 또 인생은 지나가기 마련이죠.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다 살아있잖아요. 그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문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생각하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며드는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눈치채는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생각은 마치 자연스럽게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 저를 또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